자, 전국에 계신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너무 재밌어요. 기사 내용을 보자마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다고 서러워하지 마.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점이에요.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심, 안심, 아하, 그렇구나, 막 이래요. 어떤 기사 내용이냐면, 키 큰 사람이 췌장암, 난소암 더 잘생겨?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한 사람은 키 큰 사람, 한 사람은 키 작은 사람. 자, 키 작아서 서러워 말아요. 오히려 건강할 수도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알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키 작은 사람의 나라, 일본의 뭐 오키나와 장수. 자, 장수하는 데가 보니까 키들이 작아. 아, 왜 그러지? 하고 진짜 연구를 해봅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이 두 기사 내용을 제가 믹싱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만 뽑아와 봤으니까 이제 요 기사에 밑에 출처만 밝혔어요. 믹싱했으니까 이제 그냥 따라와 볼게요. 분당 서울대병원 팀이요.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야. 5년 동안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해본 결과 키가 큰 사람이 구강, 후두, 폐, 위, 결장, 직장, 간, 췌장, 담도, 담낭, 유방, 난소, 자궁, 전립선, 고환, 신장, 방광, 중추신경계, 갑상선, 피부, 림프계. 뭐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자. 힘들어. 키가 5cm 증가하면 암 발병 위험이 9% 높아졌다. 자, 여기서 여러분, 키가, 그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기준키 보여드릴게요. 기준! 남자는 172.5cm. 이 평균 키예요. 여자는 159.6cm. 와, 이게 2022년도 발표된 키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또 조금 달라요. 키가 조금 작아요. 2022년 기준 키예요. 요즘 아이들의 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자. 대표님 180 넘잖아. 맞죠? 조그만. 어쨌든 대표님 위험하네.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관리 진짜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키 크면 왜 암이 더 잘생겨? 알고 보니까 롱다리 있잖아. 다리가 길면 길수록 혈관 길이도 함께 길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 심장과 더 다리가 길면 멀리 있으니까 되돌아오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이 자주 생기는 질환이 정맥, 혈전, 색전증이래요. 이건 진짜예요. 오, 정맥, 혈전, 색전증이 많더라. 근데 키 큰 사람들한테 많더라. 그래서 혈전이 발생할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서다. 오, 이거 신빙성 있고 이해됐어. 하나 더. 키와 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이 입증됐는데, 자,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세포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맞아요. 세포수가 더 많고, 그럼 분열을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오류를 더 범할 수가 있어. 맞아요. 자,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키 큰 사람에게는 IGF라고 하는 성장인자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야. 오, 이제 알겠다. 크면 클수록 그러면 코끼리 생각해봐요. 코끼리. 코끼리는 크잖아, 등치가. 그런데 코끼리가 여러분 65세까지 살거든요. 야생에서 최고 장수가 8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85년을 살아요, 코끼리가. 근데 사람보다 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장수하지? 유전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려볼게, 유전자 얘기. 자, 낮은 고관절 골절 위험. 자,
키가 작으면 뭔지 모르게 안정성이 있어. 잘 안 넘어지겠죠. 그렇대요. 키가 작은 사람은 고관절 골절 위험 상대적으로 낮고 키가 클수록 낙상 시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여러분 고관절 엉덩이 뼈에서부터 대퇴골 고관절인데 여기가 금이 가면요. 관절. 자, 고관절. 뼛속에서 뭘 하지? 골수를 만들잖아. 피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 피 공장이 금이가 부러져, 깨져. 그러시면, 혈액 생산하는 곳이 공장이 망가졌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수하기가, 그렇죠. 장수 못하거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에게만 오히려 장수하는 유전자가 발견된대. 장수 유전자인 이런 게 있는데 이 변이종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그럼 키 큰 사람은 오히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세포수가 많아서 돌연변이가 많아질 수 있고 길이가 너무 다리가 길어가지고 정맥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그렇대요. 여러분 코끼리 볼게요. 몸치가 큰 코끼리가 최고 86년을 사는 코끼리는 유전자 속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네.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장수도 타고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키 작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안심해도 되는데, 자, 키 크다고 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타고는 나요. 키 크고 작고는 이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키 크시면 더더더 식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음주, 흡연, 생활습관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키 크다고 또, 아, 어떡하냐. 속상해 말고 생활 습관. 네. 자, 지금부터는 Q&A 시간이에요. 저에게 가족분들 중에 Q&A 질문 주신 분들 거를 모아봤는데, 자, 에너지 드링크 음료가, 많이들 드시나? 우리 가족분들은 안 드시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특히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드세요. 자,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줍니다. 자, 마산의 오정희 사장님이 쇼트 하나를 저에게 줍니다. 이 쇼트를 딱 보니, 일단은 찾아보니까 에너지 드링크 매일 먹던 청년이 23세 청년인데 하반신에 마비 판정을 받았어. 여기서 잘 보면 에너지 드링크가 하반신 마비를 시켰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국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좀 과장된 뉴스들이 많아요. 쇼트가 다 답은 아니거든, 여러분들. 근데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맞을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틀린 답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영국 사람 아니고요.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드링크 먹고 하반신 마비가 아니고 드링크로 인해 매일 공복에 5개에서 3개에서 5개 이걸 마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과당, 과한 액상과당의 과다 섭취로 그리고 그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타우린이 영향을 줬어요. 어디에 줬냐면 위장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쥐실험 결과까지 나와요. 자, 쥐실험 결과 에너지 드링크를 투여하고 췌장 조직을 검사해 보니 염증으로 변해요. 그럼 결국엔 이 청년이 에너지 드링크를 매일 마시는 이 습관이 췌장을 염증 덩어리로 만들어 그로 인해서 신경계가 문제가 생겨 척추 신경계가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은 좀 과대했는데 풀어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암세포는 설탕 좋아해요. 과당도 단당이에요. 단순당. 자, 과당. 그리고 포도당.
갈락토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당은 내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확 올려요.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소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응. 그게 몸에 들어가서 췌장이 혈당을 몸 밖으로 소변으로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가 지치는 거야.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녹아. 염증 덩어리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온몸의 신경계 염증으로 망가져요. 췌장이 괴사하고 염증이 신경계까지 번져서 척추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하반신을 마비시킨 결과입니다. 근데 하루아침 아니죠? 자주, 매일, 공복에, 거기에 타우린까지. 자, 지금 한 캔당 각설탕이 한 캔의 기준은 250ml짜리 한 캔을 볼게요. 이 한 캔당 각설탕이 9개에서 10개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하루에 3캔에서 5캔을 마셨다고요? 3캔이라면 30개, 5캔이라면 50캔을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췌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췌장이 녹아버린 거. 와, 미친 짓을 한 거지, 매일 밤. 여러분, 이제 액상 과당 얘기했지만 여기에 드링크류에는 타우린이 들어있었어요. 타우린이 뭐죠? 피로회복제잖아. 그거 마시면 눈이 번쩍, 잠도 휙 날아가고 밤새 게임하기 딱 좋은 음료는 맞아. 그쵸? 매일 먹었잖아요. 타우린에 고함량 타우린. 앞에 드링크에 타우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 피로회복이 되니까 자주 계속 중독처럼 마셔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2026년 1월 28일 기사. 올해 기사거든요. 무심코 먹은 타우린 보충제. 이거 오히려 암을 악화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타우린요. 고농도의 타우린. 하나 더 얘기하면 합성 타우린. 여러분 조개 국물 매일 먹는다고 큰일 나? 오징어 매일 먹으면 혹시 큰일 나? 합성. 무심코 먹은 타우린 보충제. 합성 타우린이 문제예요. 자, 에너지 드링크와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는 타우린이 백혈병 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켰다는 결과, 세포 사멸 및 질병의 이런 잡지, 이런 사이언스지에 실렸어요. 백혈병을 더 백혈병이 되도록. 무섭다. 백혈병은 골수에서 미성숙한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해 정상혈액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혈액암인데, 타우린, 합성 타우린이, 위험하네? 합성 타우린제 혹시 먹고 계신 분? 다시 드링크를 스스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 나 여기서 바카스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바카스를 못 마시거든요. 안 좋은 건 다 못 먹어요. 저는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연은요. 피로회복제 성분이 있는 타우린 성분이 있는 수산물은 음식으로 보충하셔라. 수산물은 많이 드시면 타우린이 있습니다. 해산물에 많아요, 여러분. 우유, 이걸 드시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자양 강장제나 피로해소제의 주성분 타우린이 당분해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해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에너지 드링크. 네. 자연에서 있는 에너지 드링크제가 바로 이 수산물, 해산물에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는 많이 드셔도 고농도로 많이 섭취해도 몸에 쌓이거나 독성이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먹어라? 자연에서, 해산물로. 그러면 자연에 있는 해산물을 매일은 못 먹겠고 먹을 수 있는 보충제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뭔지 아는 사람 댓글 주세요. 자, 인공보충제는 오히려 암을 악화시킨다. 화학 보충제로 섭취하는 타우린은
백혈병, 줄기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정상을 억제하고 암을 악화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연 섭취는 많이 먹어도 쌓이지 않고 도움이 된다. 간 회복, 피로 회복제 최고. 거기만 안에 근육, 심혈관,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가지 비교했죠. 그러면 우리 식품에는 더위에는 타우린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답을 안 주네. 말글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위에는 말글청 안에는 타우린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타우린은 합성일까요? 천연일까요? 당연하지. 더위에는 100% 내추럴 100%만 넣습니다. 그러니 많이 드셔도 괜찮겠죠? 네. 자, 이번에는 Q&A 중에 우리 광주에 계시는 지점장님, 광주 홍현주 대리점장님께서 임산부 제 며느리 임신 5개월인데 말귀청 먹어도 되나요? 일단 축하드려요. 할머니 되시면 축하드려요. 5개월 됐대요. 진짜 진짜 축하드려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손발이 저려요. 임산부 당연해요. 아기의 체액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갑자기 양수양도 늘어나는 게 고시기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점장님께서 말기청 먹여도 되나요? 했을 때 당연히 되는데요. 하나 더. 제가 벌써 2009년도부터 이 말글청의 Q&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말글청을 먹은 와중에 임신이 안 되는 며느리가 임신이 됐어요. 먹으면서 임신이 되면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쭉 드셔야 돼요. 먹던 양대로. 그런데 안 드셨던 임산부가 갑자기 먹겠다고 임신 중에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를 권장할게요. 손발이 갑자기 저리는 이유는 당연한 거거든요.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저는 멀티비타민도 권장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글청은 저희 말글청이 120종이거든요. 볼게요. 120종이 들어있어요. 자, 2달분이에요. 그쵸? 이게 한 달분, 그러니까 이 박스가 2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아침 2알, 저녁에 2알이에요. 그런데 임산부에게는 제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자, 원래 이 임신 전부터 2알 먹었더라면 임신 중에도 꾸준히 2알.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나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 하고 먹는다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왜? 체열이 너무 높아지면 임산부들 안 그래도 체열이 높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권장합니다 하고 제가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신 중에 말글청이 전신을 순환하며 노폐물을 비우고 활력을 채우는 근본적인 혈액건강 솔루션. 자, 임산부도 섭취 가능한 안전하고 아주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드셔도 돼요. 자, 하나씩 할게요. 원래 먹었던 사람들은 원래대로 이해되셨죠? 하나 더 제가 팔저림 때문에, 손발저림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임신 중에는 더 필요한 아기의 혈액을 만들어야 돼요. 엄마가 심장에 과부하가 옵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영양이 2배로, 엽산만 드시는 거 아니고 철분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멀티비타민도 더 드셔주셔야 돼요. 자, 이 멀티비타민에는, 더이에는 멀티비타민에는 비타민 9종과 미네랄 6종이 들어있어요. 아기를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산부에게는 얼마를 더 드실까? 저는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을 권장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그만큼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임산부잖아. 멀티비타민은 남아도는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된단 말이죠. 안전합니다. 해서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권장. 말글청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권장합니다. 이해되셨죠? 멀티비타민 한번 다시 볼게요. 15종의 건강 기능 인증을 다 받았어요. 15개를 받았어요. 주변에서 보면 종합 비타민, 종합 멀티비타민 막 있잖아. 15개 받은 곳
글쎄, 한번 비교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순옥 사장님께서 저한테 우리 멀티비타민 좀 비교해 주세요. 영국의 어떤 거, 미국의 어떤 거, 비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영국 거나 미국 게 둘 다 합성 덩어리더라고요. 일단 천연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친구 그 식품에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저희 다 갖고 있었어요. 안전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순호 사장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주신 답을 지금 합니다. 멀티비타민이 최고인데, 그거를 제가 이 서면으로, 이면으로 이렇게 딱, 그건 타사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PPT로는 딱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방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입으로 할게요. 네, 다 합성 덩어리였고요. 천연이었습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믿음이 있으나 15종이 종합 비타민처럼 들어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쵸? 이엔이 최고죠. 네, 답변 감사해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키가 작은 사람 너무 서러워 말아요 라고 시작은 했지만 Q&A 시간처럼 짧게 짧게 Q&A에 답을 드렸어요. 또 주신 Q&A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쌓아놓고 하루 날 잡아서 Q&A를 쭉 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오늘 내가 먹은 거는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진짜잖아. 그거 먹었더니 병 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건강하게 살면 장수하고. 그쵸? 네, 아까 코끼리 야생에서 85세까지 살아요. 우리 안에서는 15년을 못 넘긴대요. 아유, 짠해라. 여러분, 건강한 하루 오늘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